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 미분양, PF 문제 해결이 부동산 숙제의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동급 공동 1위가 양극화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럼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다주택자 규제를 우선 폐지해야 됩니다. 3억짜리 아파트 3채 가지신 분하고 15억,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신 분이 그럼 누가 투기고 누가 더 많이 가졌습니까? 생각해보면 1주택자 15억, 20억이 더 비싸잖아요.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숫자로 판단하지 말고 합으로 3주택 공시가격 합해서 3억이면 9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고 15억, 20억이면 세금을 내도 되는데 이제 진짜 실소유자, 실거주자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 생각에는 5년 거주, 10년 보유 정도 하면 그거는 실거주자 아닐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5년 거주, 10년 보유, 또 한 채는 7년 거주, 15년 보유, 또 한 채는 10년 거주, 10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세 주택을 다 비과세 줘도 되지 않을까요? 한 20, 30년을 보유하고 약간 능력이 돼서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냈는데 굳이 양도세에서 중과세를 적용할 필요도 없고 저는 비과세를 줘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0년을 보유했는데 거주는 하지 않았는데 임대를 줬는데 안 올렸어요. 10년 동안. 그럼 세입자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잖아요. 그러면 공공이 LH가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역량이 안 되는데 개인들이 집을 사서 안 올리고 10년 동안 봉사를 해준 거잖아요. 물론 집값도 올라갔겠으나.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양도세, 비과세 한 15억까지 지금 12억인데 집값이 올랐으니까 한 15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줘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서울의 공급은 늘린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의 공급 어떻게 늘리죠? 재건축 재개발? 될까요? 안 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합 내부의 갈등도 있고요. 조합과 서울시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기부 체납해라. 응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공영 주차장 만들어라. 조합원들이 수용이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시공사와의 갈등, 공사비 올려달라, 못 올려준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는 설사 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4만 7천 호 정도 1년에 공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랐죠. 4만 7천 호 나왔는데 요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 이유는 공급 물량은 나왔는데 매물은 줄고 수요자들은 더 많았기 때문에. 왜 매물이 줄었냐?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집주인들이 중과세가 무서워서 그냥 매물 잠기면서 안 팔아버리는 매물을 줄고 불안하니까 사려는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집값이 폭등하게 되죠. 서울은 공급을 늘려도 수요를 조절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사지 마.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거래 허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 잡았나요?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도 있어도 많이 줄어들지도 않더라고. 서울 집값, 강남 집값 올랐잖아요. 토지에 지정해도 왜? 나는 사야 되니까. 구매 욕구는 높은데 사지 마라. 실거주자들만 사라고 하니까 실거주해버리잖아요. 실거주하면 되죠. 마찬가지. 지방은 왜 안 사느냐?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중과세 적용 안 한다고 해서 삽니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서울은 스트레스 금리가 1.5%, 지방은 0.75, 6개월 정도 올해 말까지 하는데 반대가 생기죠. 서울은 그래도 집을 사고 지방은 그래도 안 사고 왜? 오르지도 않는 집에 0.75도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인구, 지금 서울로 오고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돈, 자녀들이 서울에 가니까 서울의 전세 또는 매매 집을 사주게 되고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또 올라옵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되고 미래가 안 보이고 장기 침체, 저성장으로 들어가니까 있는 자산을 정리하고 서울 수도권으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설적으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주택자 규제 폐지가 빨리 할 수 있는 첫 단추고요. 이거 하나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줘야 되는데 빠져나갔죠. 지방에 일자리는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대기업 일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울산이나 포항에 있는 포스코나 뭐 이런 걸 빼고는 예전에는 경상북도 구미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 애니콜 휴대폰을 구미에서 만들었거든요. 지금 어디서 만드나요?
베트남에서 만들어요. 중국, 베트남, 인도, 최근에는 미국으로 공장들이 다 나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양질 일자리가 없습니다. 양질 일자리가 있으면 월급을 많이 주는 일자리가 있으면 왜 굳이 서울로 가야 될까요? 지방에서 잘 살고 지방 집을 사고 또 신혼부부들도 사고 소화가 되면서 나름대로 경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기업들은 왜 안 갈까요? 첫 번째 혜택이 별로 없고요. 50년간 토지 무상으로 줄게. 법인세 10년 동안 깎아줄게. 안 받을게 라고 하면 고민을 해볼 텐데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자면 사람을 못 구합니다. 지방에 양산이나 부산 근처에 공장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서울 수도권 공부한 애들이 안 내려갑니다. 그까지 그 월급 받고 왜 다른 데 취직하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교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를 요즘 교육 예산 솔직히 남아 돌잖아요. 투자 많이 해서 적어도 공대는 포항공대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서 지방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인서울 안 하고 국립 거점대학교에서 공부해서 우수한 인재가 되고 대기업은 내려가서 이게 결합이 된다면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뭐 대학 병원도 마찬가지고 병원 때문에 서울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통과를 했죠. 물론 뭐 경제가 지금 바로 좋아진 건 아닙니다만 일본이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일자리가 중요하구나. 모든 거는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일자리였구나. 일본이 뭐 경제 침체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결론은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인구가 줄잖아요. 일본이 지금 1억 2천만이 넘거든요. 인구가. 출산율 줄잖아요. 일본 정부라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저출산위원회 있듯이 30년 동안 노력했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또 하나의 결론은 저출산 막을 수는 없다. 노력은 하되 막을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1억 2천에서 과연 일본 경제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문제없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8천만 명은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표가 8천만 명입니다. 최종적으로. 30년 후에, 20년 후에. 1억 2천은 안 되는 거 아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8천만 명은 어떻게든 유지를 하자. 일자리라든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뭐 가장은 가급적이면 정규직을 줍니다. 일본은. 예를 들어서 또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정규직이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비정규직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추게 좀 해줍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부부가 다 비정규직이면 불안정하잖아요. 한 가정에 한 명 정도는 정규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합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구도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우리도 지금 5천만인데 줄어들잖아요. 정부, 관료, 정치인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인구가 4천만이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고민을 안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구 늘릴 수 있어. 5천만 유지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줄고 있는데 미련 가지고 수십조, 수백조 투자하지 말고 노력은 하되 4천만으로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투자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